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쉽게 생각하면요,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이 자기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 서류를 직접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막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를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할 경우에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런데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바로 대가성을 묻지 않고 뇌물죄를 다 유죄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걸 뇌물죄로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묻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그 부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아쉬운데요. 사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형님들이 많이 문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축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또 부정청탁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데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백이 있어야 되는 사회, 뒷심이 있어야 되는 사회, 또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 사고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제3자의 부정청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된 법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고충 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인사 청탁도 있을 수 있어서 자칫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안에서 확대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 분야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 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뜻밖의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했다는 언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 법에 의한 부패 척결이 중소자영업자, 골프장 등의 영업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패를 없애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부패는 또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반부패는 경제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저항 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 심리다. 부패 심리죠.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만 생기면 청탁 전화 한 통을 건다든지 돈 봉투 한 장을 챙기고 그랬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사실 가장 큰 저항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의 부패 심리와 싸워서 관행을 고쳐나가자, 사실 문화를 고쳐나가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의 첫걸음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